You got to see what's happening. They all want to come back to Michigan and build cars again. You know why? Because of our tax and tariff policy. The North American auto industry, the big three, are navigating a new era as they deal with the impact of President Trump's tariffs. Now, General Motors and Stellantis are already feeling the impacts, and now we're waiting to hear from Ford. GM says its second quarter profits fell by $1 billion. Stellantis says it lost $2.7 billion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partially due to tariffs.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악몽으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때 산업 권력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최근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 디트로이트는 외부 경쟁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인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는 수십 년간의 쇠퇴를 막는 해독제, 외부 경쟁으로부터 지켜내는 방패라고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숫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인 중의 거인, 제너럴 모터스는 올해 제2쿼터에만 25%의 관세 부담으로 인해 무려 10억 달러의 이익이 급락했습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의 통합을 상징한다고 불리던 스텔란티스는 올해 상반기에 27억 달러의 손실로 추락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투자자, 노조, 공급업체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는 포드로 향합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모터시티를 지탱하던 새 기둥조차 버티지 못한다면 수천 개의 중소기업과 수많은 노동자, 그리고 그 생계에 의존하는 지역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 동안 조립 라인의 삶을 바쳐온 남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일터는 이제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동차 회사 노동자의 월급으로 유지되던 수많은 동네가 실업 공포에 집어삼켜지고 있습니다. 주권이라는 명목으로 적용된 25% 관세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만 최소로 추산해도 18억 달러의 구멍을 냈습니다. 이 추가 비용의 42억 달러 이상이 포드,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세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깃발 아래 방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해고 동결된 투자, 멈춰선 도시들, 디트로이트 상공회의소조차도,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을 지지해온 기업가들조차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 전략이 산업적 자살 행위였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영광과 위기의 순간을 모두 경험해왔습니다. 50년대에는 미국 경제력의 상징이었고 70년대에는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에 시달렸으며 2000년대에는 두 대형 자동차 회사가 파산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약속이 달랐습니다. 백악관은 관세 인상이 일자리와 혁신, 번영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기둥이 되어야 할 스텔란티스는 되려 사업 모델을 급히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붕괴와 창고에 쌓여만 가는 미판매 차량 더미는 회사를 위기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텔란티스만이 아닙니다. 각 자동차 회사는 치솟는 생산 비용과 사라지는 투자자 신뢰 속에서 버티기 위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일시적인 비틀거림일까요? 아니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구조적 붕괴의 서막일까요? 번영의 수도로 세계에 소개되었던 디트로이트는 이제 미국 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진열장이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조립된 자동차들은 이제 예전처럼 신속하게 미국의 판매점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이어진 관세가 실질 비용을 거의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순식간에 통합 생산을 정당화했던 장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멈춰 선 공장들, 숨 막히는 공급업체들, 수요가 사라진 운송업체들, 질문이 떠오릅니다. 각 연결고리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당겨지는 상황에서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12만 5천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거의 50만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압력은 견딜 수 없는 수준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마크 카니 총리로 하여금 전기차 관련 새로운 규제를 중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결정이며 한 나라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다른 나라의 산업적 미래를 파괴하는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본에서는 손실이 17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의 경고처럼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정부가 이미 선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4만 개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구제 패키지를 마련해 자국 자동차 회사를 지원한 것입니다. 이는 방어적 조치이자 정치적 신호입니다. 어느 나라도 미국의 관세 소용돌이가 모두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유럽에서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유럽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해 3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위협은 마치 단두대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파리까지 산업협회들은 워싱턴의 정책을 배신이라고 규정합니다. 역사적 동맹국이 상업적 공격자로 변할 때 과연 어떤 파트너십이 가능하냐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시 미국 내부로 되돌아옵니다. 인디아나, 오하이오, 미시간의 공장들은 급조된 해법을 찾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긴급하게 픽업 트럭 생산을 확대하고 있고 포드는 수입 차량 한 대당 평균 8,641달러의 추가 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숫자가 곧 소비자의 절망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은 가격 폭등입니다. 이 긴장은 단순히 시장 보고서에 머물지 않습니다. 산업 도시들의 일상에 그대로 새우며들고 있습니다. 텅 빈 식당들, 문 닫은 상점들, 재고가 쌓여만 가는 판매점들. 디트로이트에서는 노동자들이 불확실성을 입에 올립니다. 더 이상 경제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삶을 잠식하는 마비 상태에 놓인 지역사회의 문제입니다. 그 사이 자동차 산업의 힘은 점점 찢겨나갑니다. 생산 차량의 39%를 미국 외부에서 조립하는 스텔란티스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페라리와 다른 유럽 브랜드들은 이미 가격을 10% 인상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부문도 관세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충격은 전 세계적이며 모든 인상은 위기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정치가 전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백악관을 압박하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노조는 미시간과 오하이오에서 새로운 실업의 물결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분위기는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숫자가 경쟁력 약화와 세계적 영향력 상실을 가리키는데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관세의 충격은 더 이상 자동차 회사들의 보고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은 산업에 의존해 살아가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미시간의 거리에서 장면은 반복됩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정문을 드나들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며 집단 해고의 상징인 종이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한때 점심시간마다 긴 줄이 늘어서던 공장 주변의 작은 식당들은 이제 텅 비어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들은 매출이 최대 70%까지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디트로이트 인근의 작은 마을 주민들도 일상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한 공장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으면서 스텔란티스 조립 라인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녀는 공립학교에서 일하며 가게에 닥친 충격을 증언합니다. 가게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고 집 대출 상환은 밀려 있으며 주간 장보기조차 버거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하이오에서는 수백 가정이 이미 푸드뱅크를 찾고 있다고 노조가 전합니다. 인디애나에서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와 정비소들이 주문 감소로 연이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도미노 효과는 명확합니다. 공장이 멈추면 도시 전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그 영향은 자동차 회사에서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번집니다. 생산 비용의 상승은 이미 매장 진열대 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만 달러 하던 픽업 트럭이 이제는 최소 4만 8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대중적인 차량조차 평균 5천 달러가량 더 비싸졌습니다. 첫 차를 꿈꾸던 가정들은 구매를 무기한 미루고 있습니다. 신용 공급은 위축되고 금리는 오르며 소비자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변두리 지역의 절망은 커져갑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가정이 새 대출을 꺼리며 집 판매가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동네의 작은 가게들, 식료품점이나 빵집까지도 구매력 하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연료나 식비에 추가로 쓰이는 모든 달러는 곧 지역 경제에서 사라지는 돈입니다. 교실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교사들은 실직한 부모 이야기를 전하는 학생들을 만납니다. 어떤 아이들은 친척 집으로 이사했고 다른 아이들은 더 이상 과외 활동을 유지할 수 없어 포기했습니다. 이 긴장은 거리에서도 드러납니다. 노조가 주도한 시위에서 노동자들은 정부의 답을 요구합니다. 디트로이트의 시위대는 누구를 위한 보호인가?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관세가 일자리를 되찾아줄 것이라는 약속은 역설이 되었습니다. 보호 대신 생산을 떠받치던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판매 부문 역시 타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판매점들은 거래가 최대 30%까지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할인 행사를 시도하지만 치솟는 비용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심지어 중고차 시장마저 가격이 폭등해 새 차를 살 수 없는 가정들의 자선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트로이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공장만으로도 수백 가정을 지탱하는 내륙의 작은 도시들에서는 공장 부분 폐쇄가 곧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음식점이 문을 닫고 병원 진료가 줄며 체육관이 영업을 종료합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공동체라는 피라미드 전체가 함께 무너집니다. 노조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불안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심리상담 전화가 이제는 매주 수백 건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위기는 더 이상 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사회적 문제입니다. 올해의 일상은 바로 이와 같은 풍경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이 불확실성으로 바뀌어버린 현실 말입니다. 미국이 자국 정치적 선택의 직접적인 결과와 맞서 싸우는 동안 세계의 나머지 지역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럽,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각국 정부가 전략을 조정하며 고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때 통합된 글로벌 무역의 톱니바퀴처럼 작동하던 체계는 이제 이해 충돌과 상호 불신이 가득한 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분적인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시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영원히 경제적, 정치적 지형을 재편할 구조적 변화일까요? 아직 확정적인 답은 없지만 균열의 신호는 쌓이고 있으며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관세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깊은 틈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적 연설과 구체적 현실 사이의 거리, 민족주의와 세계적 상호 의존을 조화시키기 어려운 모순, 그리고 무엇보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이 불안정에 노출되는 현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석은 경제를 넘어섭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지도자들의 궤적은 경제 정책이 본질적으로 권력의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발표되는 모든 관세, 파기되는 모든 협정, 취해지는 모든 외교적 제스처는 수백만 시민의 가정과 일자리, 그리고 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해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국제 무대를 형성해온 대통령들의 전기를 다룬 독점 이북을 준비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지, 그리고 그들의 결정이 사회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탐구합니다. 이 자료는 본 보도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위기는 취약성의 규모를 분명히 보여주지만 동시에 재창조의 기회도 드러냅니다. 문제는 단순히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의 운명이 아니라 급격하고 심오한 변화가 이어지는 세기 속에서 한 강대국이 재배치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보도의 마무리는 여기까지지만 논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남기시며 이 내용을 공유하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가 혼란스러운 정보의 소음 속에서 명확성과 깊이를 전하려는 제작을 살려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